체중은 별로 안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낮으면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방세포에서도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빼면 좋을까요?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론으로는 너무 간단하죠. 백런지랑 클린을 해볼 거고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지방이 빠지는 과정에서 몸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지방이 찌고 빠지는 원리는 뭔지, 체지방을 빼려면 어떤 운동들을 해야 하는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모두 담아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싫은 뱃살, 팔뚝살, 그리고 허벅지살, 이 살들은 모두 지방이죠. 체지방은 말 그대로 몸속에 있는 지방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파악할 때는 보통 인바디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단 인바디를 볼 때는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을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체지방량은 인체에 있는 지방의 양으로 소고기 600g 이렇게 하듯이 이 체내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을 말하는 수치예요. 반면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은 체지방과 제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근육량이 높다면 체지방량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체중은 별로 안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낮으면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크게 하지 않고 몸무게가 52에서 53kg였던 시절에 체지방량이 11kg이었거든요. 이때는 골격근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때도 근데 운동을 하긴 했어요. 23.9kg였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21.1%였어요. 하지만 21.2%도 여러분 높은 건 아닙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요. 반면 체지방량은 비슷하지만 제가 현재 골격근량이 27에서 28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재는 체지방률이 16에서 19%, 10% 후반대를 보통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골격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체지방률이 얼마나 낮아야 우리가 복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복근을 보기가 힘듭니다. 체지방의 분포에는 연령차, 성별차,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큰데, 여성은 임신과 생리,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아요.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남자는 평균 15에서 18%, 여자는 20에서 30% 안을 평균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여성분들은 저한테도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바디 프로필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체지방률이 낮아져서 생리 주기,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불안함이나 체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복근을 보기 위해서는 남성분들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복근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복근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갈비뼈 아랫부분은 장기가 들어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복근이 감싸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복근의 크기와 체지방의 두께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할 뿐이에요. 따라서 복근을 가지고 싶다면 복근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체지방을 감량하면서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 중에서 우선순위는 사실 체지방을 빼는 겁니다. 결국 복근이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체지방이 많거나 복근이 작아서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키와 체중도 다르고 이 피하 지방의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복근이 보이는 체지방률, 체지방량을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보자면 여성분들의 경우 체지방량이 8에서 10kg 내외면은 희미하게 복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피하 지방의 두께가 얇은 분들은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고, 두꺼운 분들은 그래도 보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8에서 10kg 내외로 들어가면 복근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마다 다르겠지만 체지방률은 너무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복근을 가늠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체지방량으로 지표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근을 볼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보통 0.5kg를 감량하는 걸 권장해요. 그러면은 체지방량을 0.5kg씩 빼면은 한 달이면 2kg를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kg씩 체지방을 몇 kg를 빼야지 복근이 보이는 8에서 10kg로 내려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나요? 예를 들어서
제 체지방량이 14kg예요. 그럼 복근을 보려면 10kg 정도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4kg를 빼야 되죠. 이 4kg를 일주일에 0.50 뺀다고 하면 8주예요. 그럼 저는 거의 2달은 열심히 해야지 복근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짧게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 기간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냥 막 의지가 막 벅차서 지금 당장 몇 킬로를 빼겠어 이게 아니라 조금은 전략적으로 기간을 좀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체지방이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체지방이 저장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체지방이 찌고 빠지는 과정은 에너지 균형이라는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균형이란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에너지 균형 상태, 즉 우리 몸무게가 변화가 없는 시점은 사실 섭취하는 에너지랑 소비하는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계속 그 일정한 유지 구간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큰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되고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곳곳에 저장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서 어떤 에너지 영양소가 살이 덜 찔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이 종류를 막론하고 잉여 칼로리는 지방으로 변하면서 저장됩니다. 지방도 지방으로 저장,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저장, 단백질도 지방으로 저장.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은 여분의 포도당이 있으면 글리코겐이라고 불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저장돼요. 글리코겐은 크게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데,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꽉 차면 초과했죠. 이 잉여 열량은 곳곳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팔뚝살, 뱃살, 허벅지살, 그리고 저의 팔뚝살, 뱃살, 허벅지살은 제가 저녁에 먹고 소모하지 않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된 거죠. 이렇게 몸속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면 결국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단백질,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지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적지만, 결국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당신생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당신생이 증가하면 결국 앞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지방 합성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방 축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포, 지방 세포가 그냥 비대해지는 거예요. 지방이 저장되면서 물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지방 세포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지방세포가 더 이상 커지기 어려울 때는 이 지방세포가 증식해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보통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열량 섭취가 많아서 지방을 추가로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일어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방세포의 수가 한 번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체중이 감소돼도 지방세포의 수는 감소되지 않고 그냥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빼면 좋을까요?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론으로는 너무 간단하죠.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면 됩니다. 즉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 돼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더 이상 혈당에서 없으면 우리 몸에 있는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제가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다 끌어서 쓰게 돼요. 우리 혈액 속에는 항상 일정 농도의 포도당이 있거든요. 그 후에 추가로 에너지가 필요하면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인체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 저장소로 눈을 돌려요. 따라서 체중을 감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는 열량보다 많이 소비해야 하고,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전략적으로 유산소랑 무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운동을 무조건 길게 한다고 살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너무나도 길게 운동을 하면서 먹지 않으면 인체가 저렴 모드에 들어가게 돼서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하지 않고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성질만 커지게 돼요. 따라서 적당히 잘 먹어주면서 에너지 소비를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체지방을 빠르게 연소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이 러닝머신이나 사이클, 스텝업만 생각하시는데 저강도 운동을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진행한다면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 없이도 가능한 게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쿼트 1000개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운동은 저한테는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실제로 저희 온라인 PT 수강생 분들을 위한 루틴을 구성할 때도 제가 1주차에는 체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집에서 거의 휴식 없이 1시간 동안 풀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운동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러닝머신을 타거나 단순히 사이클을 타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지만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이 유산소성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무산소성 운동보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쉬는 시간 없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한다면 저희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할 시간은 50에서 70%밖에 되지 않겠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1시간 내내 운동을 지속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애플워치로 확인해보시면 유산소성 운동이 무산소성 운동보다는 열량을 더 많이 태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산소 운동이 필요 없는가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열량 섭취를 적게 했을 때 근력 운동을 해주게 되면 근육의 소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무산소 운동은 운동 후 젖산을 포도당으로 재합성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 그리고 운동이 끝난 한참 후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산소성 운동은 사실 탄수화물 대사가 주로 사용되지만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줄이면 결국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체지방으로 바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감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결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트로만 살을 빼야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성 운동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면서 설렁설렁 스텝을 타거나 설렁설렁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진짜 쉴 틈 없이 운동으로 가득 채워서 유산소성 운동을 1시간 정도 3회 이상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루틴은 제가 지금 위에 공유드리는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무산소성 운동을 위주로 하신다면 근육 운동을 먼저 해서 무산소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이후에 글리코겐 양이 고갈되면 실내 자전거나 천천히 걷기 같은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체지방에 대한 정보를 다뤄봤고요. 이 체지방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여성분들이 체지방률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정상 체지방률은 20에서 30% 범위 내고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생리 주기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률 자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시면서 자기만의 예쁜 라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일 힘들었던 운동은 뭐예요? 플랭크한 상태에서 가장 힘들었던 운동으로 예. 그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백런지랑 클린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가벼운 덤벨 하나를 들어주실 거예요. 뒤로 다리를 보내면서 상체가 뒤로 눕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대로 중심을 잡으면서 쭉 내려갔다가 런지죠. 그대로 돌아오실 건데 자 이때 뒤로 보내는 동시에 얘를 같이 뻗어주시고 쭉 밀어줄 거예요. 준비 저랑 해볼게요. 뻗으면서 내려갔다가 하나 뒤로 둘 셋 은지님 좋습니다. 넷 정선님 좋고 다섯 복부 힘 계속 넣을게요. 여섯 승아님 자세 안정적이에요. 일곱 유진님 좋아요. 여덟 팔을 좀 더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유진님. 열 다영님 복부 조금 더 하나. 힘주시고. 둘 오케이. 자 반대쪽으로 들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갔다가 하나 실지님 좋습니다. 둘셋넷 유진님 조금 더 발을 멀리 뻗으시고 다섯 깊숙이 앉으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조이님 한 번에 위로 쭉 밀어주세요. 열 하나 한 희진님 번 더 자세 너무 좋아요. 둘 민주님 자세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포워드 런지를 해볼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내려갈 거예요. 동시에 덤벨을 잡은 손을 차선으로 들어주면서 코어를 조금 더 자극을 해줄게요. 하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뻗으면서 이쪽 옆으로 칼 차듯이 잡고 있다가 그대로 쭉 그어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시작! 뻗었다가 쭉 같이 돌려주시고 하나 같이 정선님 조금만 범위를 둘 좁힐게요. 허리가 다시. 많이 돌아가서. 셋 돌아오시고 민지님 대각선 뻗고. 위로 쳐줄게요. 넷 그쵸. 복부에 힘 돌아오시고. 주셔야 돼요. 허리가 젖혀지고 후 있어요. 다섯 수납님 절도 있다. 검도 여섯 오 좋아요. 돌아오시고 일곱 복부 사선으로 펴시고. 그어줄게요. 좋아요. 유진님 좋습니다. 오 다시. 매우 좋아요. 쭉 여덟. 여덟. 오 다영님 좋아요. 다시 잘하신다.
뻗고 슬기님 등 근육 아홉. 생겼어. 열. 등 근육이 보여 여기서.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 민지님 복근 주시고 돌아올게요. 다시 쭉 그어주시고 둘 돌아올게요. 반대쪽 다리 바로 갈게요. 시작. 뻗고 쭉 보낼게요. 하나 그렇죠. 희주님 너무 좋습니다. 다시 아랫배를 좀 더 끌어올릴게요. 무릎 좀만 앞으로 오시고. 돌리게 해주시고 희주님. 다시 셋 사선으로 돌려주면서 도희님 무릎이 나가지 않도록 아래로 더 앉아주셔야 돼요. 아래로. 넷 아래로. 그치. 그대로 그리고 밟고 팔꿈치 펴볼게요 도희님. 다섯 민주님. 다시 누르고 여섯 오케이. 다시 누르고 일곱 여덟. 복부힘 계속 주시고. 그렇죠. 다시 아홉 누르고 열 두 개 더. 하나 그렇죠. 마지막 바로 누르고 둘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드 런지, 플랭크랑 로우를 묶어서 해보도록 할 네. 거고요. 저희가 로우랑 런지를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오늘 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가벼운 덤벨 두 개를 두 앞에 세팅해 개를 주시면 앞에다가 세팅을 해주실게요. 자 그대로 플랭크 자세 취해주시고 옆으로 길게 받아서 내전근과 함께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 발씩 이렇게 손 옆으로 가주시는 느낌으로 깊게 눌러주고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 세팅된 덤벨을 들어서 로우를 후 5분만 할게요. 셋 다섯. 다시 내려놓고 다시 뒤로 보냈다가 다시 깊게 다시 돌아오셔서 5번. 자, 요런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좋아요. 갈게요. 시작. 자, 오고 다시 앞으로 일어나. 로우 자세 하나, 자, 후. 둘, 날개뼈 접어주세요. 셋, 자, 등 자극. 넷, 다섯. 다섯. 오, 좋아요. 넷 넣고 와, 바로. 좋다. 하나, 둘, 다시 오고. 자, 빠르게 후. 하나, 둘, 셋. 셋. 더 엉덩이 빼주시고 상체 다섯. 눌러주실게요, 민지님. 내려놓고 다시 깊게. 희주님, 발바닥 좋습니다. 다 닿게 해주시면 좋아요. 올라와서 셋, 하나, 둘, 셋, 셋, 넷. 넷. 도희님 복부 힘주시고 다섯. 좋아요. 다시 바로 옆으로 그렇죠. 와서 하나, 하나, 둘, 둘. 무릎 살짝 구부릴게요, 셋. 민주님. 가슴 열어주세요. 넷, 화이팅, 민주님 화이팅. 다섯. 오케이. 다시 오른발, 오시고 왼발. 다시 오셔서 하나, 하나, 둘, 둘. 힘들수록 셋. 허리가 말리지 않는지 확인. 다섯. 좋습니다. 내려놓고 후 쭉 받아주시고 10번만 할게요. 빨리 오셔서 하나, 가슴 열어주세요. 복부 힘주세요. 셋, 넷, 다섯. 내려놓고 옆으로 올게요. 자, 후 하나, 둘, 셋, 넷, 점점 여러분 다섯. 상체가 서지고 있어요. 조금 더 둘. 숙일게요. 네, 좋아요. 쭉. 화이팅! 쭉 오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흔한님 살짝 더 넷. 숙여주셔야 됩니다. 다섯. 은지님도 자, 셋. 고 후 다시 돌아와서 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시 마지막 옆으로. 더 하려고 했는데. 자, 셋. 소름 돋는 얘기였는데.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내려놓으시고